음파의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도플러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원과 관측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할 경우 관측자 또는 청취자에게 청취되는 진동수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0는 음원의 진동수이고 V는 매질 내에서 음속이며 VR과 VS는 각각 사람과 음원의 이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공식을 혼돈하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이해하면 고교 과정이나 대학 과정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다루는 음파의 전달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원과 관측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할 경우 관측자 또는 청취자에게 청취되는 진동수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식이 F0와 대문자 V로 구성된다는 것과 사람과 음원의 속력이 위에서 아래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을 외울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알파벳 순서대로 RS 또는 4자라고 기억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런 규칙하에서 이 공식을 혼돈하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RS는 사람과 음원이 움직일 경우에만 각각 분모와 분자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정지하고 음원이 이동 상태이면 VR이 0인 것이고 VS가 0이 아닌 것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는 F0 V 나누기 V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되는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어떤 때가 플러스이고 어떤 때가 마이너스인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처럼 사람이 정지해 있고 음원이 멀어져 갈 때는 음파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점에 착안하면 부호는 쉽게 결정이 됩니다. 음파의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시간당 우리 귀에 들어오는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취되는 진동수 F가 원래의 진동수 F0보다 작아지려면 매질 속의 음속 V는 일정할 것이므로 VS가 플러스 값을 가져서 그 결과로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F는 F0 V 나누기 V 플러스 VS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과 같이 사람이 정지하고 있는데 음원이 다가올 때는 음파의 파장이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시간당 청취되는 진동수는 F0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V-V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위에 있는 식으로 쓰고 움직이는 게 음원이냐 아니면 사람이냐에 따라 분모와 분자에 영이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음원과 사람이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파장이 길어지느냐 또는 짧아지느냐를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부호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차가 진동수 320Hz인 경적을 내면서 20m/s 속력으로 멀어진다면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 청취되는 진동수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사람은 정지해 있고 음원이 점점 멀어지므로 진행되는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음원이 움직임으로 VS가 살아있고 시간당 청취되는 진동수는 적어집니다. 따라서 적용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기온 15도씨에서 음속 V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약 341m/s이고 주어진 값을 밀식에 대입하면 청취되는 진동수 F는 302Hz가 됩니다.
이제는 음원과 관측자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Hz의 음원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50m/s 속력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향해서 90m/s 속력으로 접근하며 움직인다. 이때 청취되는 진동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래의식에서 분모 분자에 VR과 VS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데 부호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음원에서 멀어진다. 그러므로 분자의 -VR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음원은 사람을 향해서 접근한다. 그러므로 분모의 -VS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청취되는 진동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1750Hz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속력보다 접근하는 속력이 더 빠르니까 사람에게 느껴지는 진동수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그 값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 속도, 즉 90에서 50을 뺀 40m/s의 상대 속도를 가지고 음원이 달려온다고 쉽게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마지막으로 도플러 효과를 실제 음파 측정 장비 등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활용하면 좌우로 움직이는 음파 발생기에서 송출되는 음파의 진동수를 측정해서 음원의 속력과 진동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직선상에서 고정된 음파 측정기와 움직이고 있는 음파 발생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음파 발생기는 진동수가 F0로 일정한 음파를 내고 있고 표는 음파 발생기의 운동 상태와 음파 측정기에서 관측된 진동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서 F0와 V0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V0를 25% 증가시킨 1.25V0로 음파를 발생시켰을 때 음파 측정기에서 관측되는 진동수 F가 얼마인지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 매질은 균일하고 음파 측정기에 대해 정지해 있고 음속은 340m/s입니다.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기가 정지해 있고 음원이 이동하므로 측정되는 진동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적용하면 F0와 V0를 미지수로 갖는 식 1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경우는 식 2가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음원의 속력은 34m/s가 되고 방사되는 진동수 F0는 99Hz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F0와 V0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의 경우, 즉 VS 대신에 V0의 25%가 증가된 42.5m/s를 대입을 해주면 진동수는 113Hz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가오는 음원이므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진동수가 원래의 진동수보다도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파 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도플러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파원과 관측자가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할 경우 관측자 또는 청취자에게 청취되는 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0는 음원의 진동수이고 대문자 V는 매질 내에서 음파의 속력이며 VR과 VS는 각각 사람과 음원의 이동 속력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는 비법으로서 첫째, RS는 사람과 음원이 움직일 경우에만 각각 해당 분모와 분자에 적용합니다. 둘째로 RS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사람과 음원의 이동 방향에 따라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짐을 따져서 선택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